이건 밸런스 붕괴가 아니라 더 이상 전투력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이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V점프 10월호 구매기를 짧게 올렸었는데요. 정말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1화부터 내용 정리 영상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딱 그때부터 잡지책이 구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드래곤볼 팬이기도 하지만 드래곤볼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인터넷에서 줄거리 찾아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직접 구입을 해서 제가 직접 보고 영상을 찍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구입을 해서 제가 읽고 솔직한 평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4천 가야지. 그럼 이제부터 드래곤볼 슈퍼 51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본 영상은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51화 스포일러는 물론이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스포일러도 원치 않으신다면 일단 여기서 멈추시고 만화를 다 보시고 다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정리해 볼게요. 우선 모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가 드래곤볼로 은하페트롤 교도소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손오공과 베지터의 힘 따위는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하고 깔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모로 말로는 손오공과 베지터를 가축과 같이 놔두자고 합니다. 언제든 필요하다 싶으면 잡아먹을 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로는 앞으로도 많은 행성의 에너지를 흡수할 생각이고 이미 모로와 손오공 베지터의 힘의 차이는 컸기 때문에 그 둘을 더 이상 자신의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모로의 육체의 회복은 완벽한 상태고요. 지금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는 저장 또는 비축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로는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에너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로와 죄수들은 생명력 높은 별들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각 행성마다 에너지를 흡수하기 전에 그 행성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로와 죄수들의 계약인 셈이죠. 모로는 별의 에너지를 원하고 죄수들은 돈이 될 만한 보물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바비디의 부하였던 푸이푸이 기억하시나요? 이 푸이푸이가 살고 있던 혹성 준이라는 행성까지 가게 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푸이푸이 말로는 지구 중력의 10배 정도인 별인 셈인데 모로의 부하들은 중력 따위는 무시하고 엄청난 속도로 푸이푸이와 비슷하게 생긴 혹성준의 생명체들을 공격합니다. 이 죄수들은 은근히 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죄수들 중에 파스타 일당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모로에게 거짓으로 복종하는 듯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로의 백을 믿고 여기저기 악탈하러 다니고 모로에게는 별거 없는 행성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약탈한 보물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려는 속셈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예전에 파스타 일당이 오공들과 메르스에게 당했을 때 자코에게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들이 잡히기 직전에 약탈하려고 했던 것이 블루 오럼이었죠. 이 블루 오럼이란 것은 값비싼 것은 둘째치고 적은 양으로도 행성을 날려버릴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위험한 광석이지만 지구에서는 스카이 골드라고 불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루 오럼을 모두 날려버린 파스타 일당은 스카이 골드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스카이 골드를 얻으려 지구로 떠나게 됩니다. 지구에 있는 손오반과 피콜로가 드디어 활약을 하는 날이 오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손오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오공은 순간이동으로 은하페트롤 본부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나메크성인 에스카와 부우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카는 의외로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부우는 모로와의 전투 때문인지 다시 잠을 자버리게 됩니다. 깊은 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깰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개왕신과 부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손오공은 모로를 쓰러뜨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오공이 생각하게 된 것이 무의식의 극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오공이 메르스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초사의 여인과 초사의 여인 3로도 메르스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메르스의 속도가 빨라서도 아니고 메르스가 어느 정도 무의식의 극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이 메르스에게 무의식의 극기를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손오공이 메르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지? 다르게 말해보면 너는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의 힘을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엇일까요? 답은 나오죠. 초사여인 3 정도로 메르스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 거고, 메르스는 손오공에게 도움을 준다며 수련을 할 만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지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지터는 모로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려고 야드레트 성으로 떠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지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베지터는 막연히 순간이동을 배우려고 야드레트로 떠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기술을 배우려고 떠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또한 순간이동을 배우려고 떠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손오공이 1년을 걸려서 배웠던 기술이잖아요. 지금 베지터가 손오공에게 순간이동 기술을 질투하고 배우러 떠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야드레트 성인의 특별한 어떠한 기술을 알고 있기에 베지터는 그 기술을 배우러 야드레트로 떠난 거겠죠. 그리고 베지터가 등장한 마지막 장면에는 야드레트 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토리 51화의 내용을 듣고 또는 여러분이 직접 51화의 내용을 보시고 어떤 걸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번 51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손오공과 메르스의 대전으로 드래곤볼 슈퍼가 의도하는 힘의 밸런스를 더욱더 자세히 보여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전투력이 모든 것이라는 원작의 힘의 밸런스도 의미가 없다고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했던 초사 여인의 힘도 메르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건 밸런스 붕괴가 아니라 더 이상 전투력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전투력은 있고 드래곤볼 슈퍼다운 새로운 힘에 집중을 하고 드래곤볼 슈퍼를 보는 것이 알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초사여인 3인데 그 엄청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손오공이 메르스를 한 대도 때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무의식 극기가 등장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메르스는 무의식 극기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무의식 극기를 사용하는 메르스인데 초사여인 3의 힘으로 어떻게 대항을 할 수 있겠어요.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신의 힘도 등장을 했고 무의식 극기의 힘도 보여주었죠. 그리고 모로를 통해서 마력이란 것도 등장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전투력은 힘 이런 공식이 통하질 않아요. 힘만 보면 초사여인 3가 강하겠죠. 하지만 맞추질 못하잖아요, 메르스를. 여러분이 드래곤볼 슈퍼를 계속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원작에서 사용했던 힘의 공식은 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1화에서 푸이푸이의 고향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푸이푸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다른 캐릭터들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푸이푸이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베지터가 야드레트에서 배울 기술도 궁금은 하지만요, 개인적으로는 파스타가 지구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더 궁금합니다. 피콜로와 덴데는 이미 우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죠. 오반도 우주 서바이벌을 통해서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파스타와의 전투가 더더욱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로편은 아마도 이제야 중간쯤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번 51화에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 싶었는데 이야기는 아직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V점프에서 앞으로 발매될 카카로트라는 게임에서 기뉴 특전대의 과거 스토리를 다룬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새로운 캐릭터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드래곤볼의 세계관은 아직도 더욱더 커질 거라는 생각에 저는 추가로 즐거움이 2배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엇보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제작 희망, 영상 아이디어를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급적 저에게 알려주신 모든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찍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죄송하게도 유튜버가 제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 쉬운 것부터 만들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항상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영상을 찍습니다. 뇌피셜로만은 영상을 찍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질문을 하셨다면 제가 그 공식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는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직 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